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대한경제TV 장익경의 스마트 톡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모신 분들은요,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입니다. 또 이 두 분은요, 또 부부이기도 합니다. 자, 2021년도에 여러분들 꿈 많이 꾸셨죠? 첫 번째 꿈을 한번 제가 꾸으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돼지 꿈. 네, 손띠긴 하지만, 자, 돼지 꿈을 꾸셨을 텐데, 이 돈에 관련돼서 오래 벌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. 또 이분들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쓰셔가지고 우리 국민들,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 알려주는, 그것도 그냥 무료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두 분 모셨습니다. 한 분은요,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. 그 서태양 역세권 임대주택개발연구소 소장님 모셨고요. 두 번째 절세TV 대표세무사 윤다경님 모셨습니다. 두 분 함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래서 어쩜 이렇게 두 분 다 잘생기시고 미인이세요? 새해부터 아니, 두 분 닮으셨네.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닮으셔서 결혼하신 겁니까? 아니면 살다 보니까 닮으신 거예요? 네. 둘 다요? 자, 그런데 두 분이 책을 쓰셨어요. 네. 자, 이제 제가 특별한 좀 시간을 드릴게요. 네. 부부시니까 네. 거꾸로 내 남편 책 쓴 거는 이런 책이다 자랑 한번 하시고 내 아내가 쓴 책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네. 자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2021 그 세금 읽어주는 부자는요.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딱 들으시고 약간 의아해하세요. 뭐 세무사가 부자란 얘기인가? 라는 일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은 세무사가 만난 부자들의 세금 이야기입니다. 그 선수들은 어떻게 세금을 관리했을까? 네. 윤나경 세무사님이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3,000건 이상의 상담 신청 받으셨고 그 중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70여 개의 상담 사례를 이제 엮은 건데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부자들이 바라보는 세금에 대한 시각이 좀 차이가 있더라. 그리고 본인이 세무사로 만나지만 실제로 많은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듣고 실제로 세후 수익이 진정한 수익이다라는 결론을 이게 부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내용에 대해 좀 공유해드리고자 준비한 책입니다. 다 읽어보셨어요? 아 그럼요. 네. 몰랐던 것도 있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 모르겠어요. 네, 저는 이게 저 수학 정석 중에 수학 2 정석 예전에 20-30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이걸 보면서 세금의 정석이라는 네. 생각이 들었어요. 열심히 봐도 상담 받고 싶어요. 열심히 저도 보고 상담하겠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, 우리 아내께서 본 그 남편이 쓴 책. 네. 남편 거는 좀 검정색, 쥐색이고 아내분 것도 분홍색이에요. 이것도 또 컴비네이션을 맞추신 것 같아요. 예, 커플 책입니다.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.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보면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잖아요. 그리고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싶은 사람들,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 건물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건물주 위에 또 그들보다 높은 임차인들이 있잖아요. 그 임차인들이 골라올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임차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건물을 지을 텐데 이제까지는 그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판단 하에서는. 소비자 중심의 집을 줘놓고 그렇죠. 오세요 해야지 내 맘대로 줘놓고 올래 먹어 말래 말아 이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예전에는 건물주들이 왕이었잖아요.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. 회장님 위에 딩장 있으시죠. 건물 딩장. 네네. 회장님도 돈 없대. 맞아요.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한 거는 아니고 20대, 30대, 40대 이렇게 실제 돈을 내고 월세로 거주를 하는 임차인들의 수요 조사를 다 한 거예요. 그래서 각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건물주들이 제대로 된 임차인들을 모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다 담겨있는 책입니다. 그동안 책은 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책은 책이야. 그러니까 이론이야 이런데 이거는 책이 아니라 정말 무술로 따지면 그 실전가라고 있잖아요. 네. 실전 싸움 무술. 네. 혼만 잡는 게 아니라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중심에서 꼭 저자의 중심에서 쓴 게 아니라 네.
내가 이런 지식을 있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걸 알고 싶어 할까? 네. 꼭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? 뒤로 돌아해서 네. 책을 두 권을 쓰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이거는 인사이드 중심에서 네. 필요한 건물이 어떤 것이냐.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맞습니다.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동하는 세금의 변화 속에서 네. 2021년도는 어떤 것을 꼭 알아야 진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있을 수 있겠느냐. 네. 이런 것들이죠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자, 네. 그러면 이 책을 하나하나 좀 알아볼 텐데, 네. 윤나경 우리 세무사님께서 쓰신 책인데, 그 제목을 좀 이렇게 봤어요. 근데 지금 증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관심거리입니다. 네. 자, 2021년도 증여는 어떤 것이냐. 또 그리고 제일 주변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집 한 채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아들이나 딸에게 좀 와이프한테 증여하고 싶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거든요. 자,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. 사실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데 단독 명의로 꽤 오래 갖고 있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9억 원까지는 사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진 않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. 강남에만 하더라도 취득하시고 거의 10년, 20년 된 분들이 꽤 많은데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으세요. 예. 그러면 본인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적지 않고 그렇죠. 그거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또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지인분들이 사람도 다 사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팔고 새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는 거 없다. 그리고 계속 갖고 있자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담이 계속 올라가서 그거 역시도 부담이스럽다. 이런 분들이 많아서 증여에 대한 상담들 의외로 많이 하세요. 그걸 처분하고 딴 데 갈 수도 없으니 그냥 요거 증여해서 가고 싶다 하는데 부동산 증여 되게 좋긴 해요. 네. 앞으로로 생각을 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 집값도 네.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네. 지금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약간은 올해는 조금 더 참아보시라는 말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. 올해는 참아라. 자, 네,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습니다. 어떻게 안 될까요?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괜찮아요. 예. 앞으로도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증여하고 나중에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.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도 유리하고 예. 금액도 안분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원래 금액으로 나오는 거고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금액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서 좋은데 당장에 내야 되는 증여세랑 취득세가 네. 금액이 높기 때문에 네. 자금이 여력이 되시면 지금 해도 좋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. 사람이 읽으면 잘 모르든 저도 읽으면 잘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읽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. 자, 이쯤에서 우리 남편께서 2021년도 서울주택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을 쓰셨습니다. 네. 지금 조언을 해주셨어요. 그 내용은 어떻게,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와요?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를 준비는 한 1년 정도 했는데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연봉 1억이 넘어도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. 그래요? 예. 그 왜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? 아니면 이게 작전인 거예요?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 집들이 많으세요. 다주택자예요. 예. 근데 이거는 비강남권이고 이제 비서울권이고 강남에는 살고 싶은데 강남 아파트는 너무 비싼 거예요. 그거 다 팔아도 안 돼. 네, 한 3개가 있는데 안 돼. 저쪽 광주에도 있고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경기도 뭐 뭐 어디 있는 거야. 했는데 근데 그걸 다 팔아도 강남 5개를 모아도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월세 사는 거예요. 네. 왜 그러냐? 이제 직장이 가깝고 그다음 또 한 가지 활동 반경이 있고 사실 이런 분들 중에 조금 더 자산가들은 세금 때문에 예,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연봉 1억이 넘은 친구들 있잖아요. 이제 뭔가 꿈나무 자가주택 갖고 싶어 하는. 근데 잠깐만 여기서 예. 막 연봉 1억 오르는 꿈나무들이라면 네. 저는 꿈나무 때 1억 대자 한참 노인에 돼서 1억 됐었어요.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금방 20대, 비용이에요. 30대 때 뭐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그러니까 게임 쪽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AI 개발 쪽에 종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2030에 많습니다. 그 사람들도 F&B 해가지고 뭐 카페 아니면 저 호프집 체인 이런 거 운영하셔가지고 월에 막 몇천씩 벌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버는 걸 다 모아도 예 1억씩은 모아도 30년 모아야
지금 이제 집 한 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거 형태의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. 예. 근데 실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. 아, 맞아요. 이 사람들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. 예. 옛날엔 4인 가족, 우리 가족이 꼭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집을 봤다면 이 친구들은 본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 그쵸, 호텔식 임대주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. 이제는 그러면 건물을 질 때도 그런 거를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다주택자가요. 여러 집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다주택자도 자기가 한 채 살고 남은 주택들은 대부분 다 임대를 하는데 예. 근데 그 트렌드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. 특히 서울, 특히 강남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임대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거기다가 지금 나라에서 이슈가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? 공공임대주택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뭐 예전에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불렀는데 맞아요. 저는 이 주택, 주거, 임대 상품의 멜팅팟이 서울이 아니겠는가. 자, 책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엔딩에 여자들은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. 네. 여기 아주 키포인트로 맨 끝부분에 툭 났습니다. 자, 내가 만난 부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절세. 여기 뭔가 노하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자, 공개해 주시죠. 네. 대부분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날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그 주는 상담이 폭주를 해요. 네.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카더라 통신이 나오면 대부분 상담을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어요. 어쩌다가 하나 투자해서 갭 투자로 자산이 조금씩 형성이 돼서 네.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그 다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.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모든 정보나 뉴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네. 저희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정보를 쫓아서 오시는 분들이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미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 정책 이후로는 어떤 정책으로 해서 자산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네.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맺은말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각자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례에서 대부분 세금이 50%인데 70%인데 맞아요. 세금 내야 돼 이러면 대부분은 당장 팔아야 돼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맞아요. 하시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. 일단 수익은 다는 세금이라고 생각합시다. 마인드가 달라요. 일반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으면은 세금 30% 40% 내고 나면 대출이자 떼고 남는 게 뭐가 있어. 이게 첫 번째 접근 방향이었다면 부자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 1순위이고 그 중에서도 50% 세금 빼고 나머지 50%가 세후 수익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버는 거고 여기서 차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는 방향이라든지 일희일비를 안 하는 수준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네,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.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찾고 내는 그걸 그런 기준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판단.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. 전략을 짜고 그 전략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짜는 게 부자들의 기본 정책인 거지 그 탈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게 부자들은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. 부자는 다들 탈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고 세금을 빼고 난 후에 세후 수익을 실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 마인드로 바뀐 거고 돈을 버는 것이다. 결론은 현실을 인정해라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우리 2021년 서울 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를 써주신 우리 서태양 우리 소장님도 네. 이 책을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냐 네. 그걸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앞으로는 폼나는 임차인 전성시대가 옵니다. 그러니까 바뀌는 주거 트렌드는 결국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다 이제 젊은 세대 2040이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또 모두가 힘을 좀 써주면
발전적인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 이대한경제TV 장익경의 스마트 톡톡 두 번째 시간에는요, 2021년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부동산과 집과 또 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서태양, 민나겸 선생님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